대대장도 책임 없다. 임성근 전 사단장의 수상한 문자. 진짜 이 인간 아닙니다. 인간 아니에요. 자기의 부하가 사고로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는데 어떻게든 책임지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치고 있습니다. 자, 문자를 보냅니다. 포칠 대대장한테. 법조인들이 작전 수행 중 안전사고와 관련해 여러 의견을 주었고 참고했으면 한다 이러면서 지금 기소된 대대장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포칠 대대장에게도 형사 책임을 묻기 어려울 수 있다. 약간 회유성이죠. 최상병이 속한 조를 지휘한 장교나 부사 간의 현장 상황 판단 및 부하들 통솔상의 미흡함이 사고의 핵심 원인이다. 자, 이 내용을 좀 보면 지금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돼 있는 대대장들한테 문자를 보내요. 나도 책임 없고 너도 책임 없다. 법조인들한테 내가 의견을 다 들어봤다. 그래놓고 뭐라고 하냐? 현장 장교 부사관, 그러니까 하사, 상사, 중사 이런 애들이 잘못한 거지 대대장도 책임 없고 사단장인 나도 책임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법조인들한테 조언을 들었다. 이런 얘기를 하죠. 법조인들이 여러 의견을 주었다. 그러니까 참고해라. 너 이거 재판받을 때 나까지 물고 들어지면 안 된다. 너 안전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고 현장 최말단 간부들에게 책임이 있다. 이거 진짜 한심해도 어떻게 이런 인간이 사단장입니까? 이런 인간이 어떻게 별을 달았을까요? 부하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는 정말 최악의 간부 아닙니까? 도움이 될 것 같아 추천한다. 작전활동 중 발생한 군인 사망에 대한 지휘관의 형사 책임, 포칠 대대장의 형상 책임 검토 참고자료 링크를 보내줘요. 링크를. 커뮤니티에 올라와 있는 글들, 극우 커뮤니티에 올라와 있는 글들 있을 거 아닙니까? 이런 거 링크를 대대장한테 보내줍니다. 진짜 이거는 인간이기를 포기한 그런 수준이라고 저는 봅니다. 포칠 대대장 측은요, 임성근 전 사단장이 무죄 주장을 뒷받침할 진술이나 증거를 확보해 증거인멸을 시도하고 있다. 이 양반도 저 문자 받고 열받았어 지금. 뭐 저런 게 다 있나. 자기가 다 시켜놓고 대대장 너도 잘못 없어. 나도 잘못 없고 하사, 중사, 상사가 잘못한 거야. 이러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대대장 측도 열받았어요. 다 얘기합니다. 근데 이게 또 열받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임성근 전 사단장이 지금 뭘 하고 있냐. 육사에서 육군사관학회에서 정책 연수 중에 있어요. 투스타의 월급을 그대로 다 받으면서 보직이 없는 정책 연수 이걸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걸 이런 데 쓰고 있는 거예요. 정책 연수 연구 과제 들여다보면 이 양반이 그럼 도대체 뭘 연구하고 있냐? 다양한 특수 상황하에 작전 통제권과 그 행사 절차, 지휘권의 범위에 관한 사항, 정책 연수하면서 인터넷 자료를 많이 검색했다. 그러니까 자기가 빠져나갈 구멍을 연구할 시간과 자료 이거를 윤석열이 제공해 준 거예요. 정책 연수 연구 이 보직으로 줬어. 이 보직이 없는 거거든요. 사단장에서. 여기에서 법적으로 네가 빠져나갈 수 있는 걸 잘 궁리해라. 이걸 윤석열이 준 겁니다. 진짜 와 나라 꼬라지. 전역한 해병대원이 본인이 명령 내렸으면 그에 대한 책임감을 좀 가져라. 한심하죠. 일반 사병이 봤을 때 저딴 사단장을 믿고 전쟁 나면은 어떡하겠다. 저딴 사단장의 명령을 받아야 된다는 거 아니야. 시민단체 언론보도 관련 대처 방안도 연구했어요. 이것도 뭔 말이냐? 임성근이 이메일을 보내요. 100여 명의 언론인들과 시민단체 대표자들에게 법적 조치를 취하기 전 스스로 시정할 기회를 제고 대대적인 법적 절차를 밟겠다. 나에 대해서 기사 쓴 놈들, 나 같은 이런 거 만든 사람들 막 보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냐? 시민단체나 언론들이 자기를 깔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냐? 이것도 연구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 취재진 MBC에서 이거 확인하고 반론 요청. 아니 그 정책 연구하면서 자기 변론의 기회로 삼은 거 아니냐. 군의 정책을 연구하라 했더니 너 잘못한 거 빠져나갈 궁리하라고 준 거 아니야. 그거 잘못 활용하고 있는 거 아니냐. 어떻게 생각하냐. 대대장한테 왜 문자 보냈냐. 답변 없죠. 답변 없습니다. 자, 유재은 법무관리관 임기 연장 안 한다. 이건 또 무슨 뜻일까? 이거 잘 이해가 좀 안 되긴 합니다. 자, 유재은 법무관리관 임기를 연장하지 않기로 했어요. 3년인데 보통 연장을 하거든요. 연장 안 한다. 나라장터에 공고가 올라온 거야. 그래서 모집 공고가 났길래 이제 막 물어보는 겁니다. 사표 제출은 아니고 임기가 곧 끝나기에 준비 시간을 고려해서 미리 모집하는 거다. 자, 지금 유재은을 버릴 수가 있나? 윤석열이? 뭘 주려고 이러는 거지? 뭔가가 약속이 돼야 될 텐데 뭔가 딜이 있었던 건 아닐까? 이거 빼고 다른 쪽으로 호주 대사 시켜주나?
아무튼 임기 연장 안 한답니다. 요거는 뭔지 정확한 의도를 잘 모르겠어요. 포기하면 안 되죠. 유재현 포기하면 유재현이 다 불어버리면 끝나는데, 예, 유재현을 포기할 수는 없을 텐데 모르겠습니다. 이건 진짜 잘 모르겠어요. 자, 조중동의 지금 논조를 좀 살펴보는데, 최상병 특검 단독 처리가 됐잖아요. 어쨌든 지금 이런 여러 가지 증거들이 언론에서 쏟아져 나오고 있는 데다가 이러고 있잖아요. 조중동은 어떻게 됐냐, 이 특검법이 통과되고 나서 지혜롭게 풀 방법 없나? 안타까워, 똥줄 탔어. 이걸로 윤석열 정권이 망한다, 멸망한다라는 걸 알죠. 자, 더불어민주당이 이 최상병 특검 강행 처리했다, 입법 폭주가 재현됐다, 김진표는 여야 합의 처리를 요구했는데 집단 린치를 가했다, 노골적으로 욕설까지 해서 김 의장을 굴복시켰다. 야, 진짜 절절하죠. 절절합니다. 입법 폭주. 아, 정말 내가 좋아하는 말이야. 입법 폭주. 입법 독재. 아, 좋아하는 말입니다. 제발 좀 한 번만 해봤으면 좋겠다. 자, 최상병 사건은 안타까운 일이었다. 사건 조사에 문제 없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하지만 특검은 수사기관의 수사가 미진할 때 하는 것이다. 지금 경찰과 공수처 수사가 진행 중이다. 공수처는 민주당이 주도해 만든 기관이다. 미진하면 22대 국회 개헌 후 특검법에도 늦지 않다. 그런데도 무조건 특검으로 밀어붙였다. 사건의 진상이 아니라 정쟁이 목표다. 조선일보 어떻게든 이걸 프레임 전환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특검 추천권을 민주당이 갖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민주당이 특검 지명하면 불공정 시비가 있다. 특검이 수사 과정을 수시로 언론 브리핑할 수 있게 한 것도 비사실 공표와 정치적 악용 우려가 있다. 이거 다 있었던 거고요. 다 있었던 거고 다 했던 겁니다. 예전 특검 했었던 거 대로 한 거예요. 새롭게 무슨 폭주를 하고 이런 게 없어. 예전 특검법하고 똑같이 만든 겁니다. 애초에 최상병 사건을 특검 이슈로 키운 건 잘못 대처한 대통령실이다. 지금 원망해. 야, 어떻게 이를 이따구로 만드냐? 대통령은 사고 책임을 사단장에게까지 묻는 것은 과도하다고 판단했을 수도 있다. 많은 국민도 이에 동의한다. 전혀 동의 못하는데? 조선일보의 논조 이제 좀 보이시죠? 국방부가 해병대 수사단장을 항명수계로 기소하고 이종섭을 호주대사로 임명해 출국까지 시켜 논란에 불을 붙였다. 그러니까 사단장 잘못 없는 거 국민들도 다 동의하는데 왜 그런 짓을 해서 이를 키웠냐? 개소리죠. 울어. 조선일보 웁니다 지금 막. 다수 국민은 최상병 특검에 찬성하고 있다. 윤석열이 특검법 거부를 행사하면 국민 의구심은 더 커질 수 있다. 국민의힘 일부 의원도 특검에 찬성한다. 지금이라도 대통령이 납득할 만한 입장 표명과 함께 합리적 해결 방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울어요 막. 지금 뭐래. 민주당도 특검을 정치공세수단으로 이용하려 해서는 안 된다. 알겠고. 조선일보 울고 있습니다. 막 울어. 이거 어떡하냐, 큰일 났다. 중앙일보입니다. 총선 청구서 최상병 특검, 낙선 많은 여 재의결 땐 모른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국민의힘은 정치적 신념과 철학을 함께하는 정치 결사체가 아니라 이익단체다. 나에게 이익이 되면 따라가고 숙이고, 하지만 나에게 이익이 안 된다? 바로 등 뒤에 칼 꽂습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은. 그럴 수 있는 사람들이 국민의힘에서 정치를 하는 거다. 그래서 이거 못 막는다.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중앙일보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최수근 특검법이 통과됐다. 국민의힘은 왜 국법을 무시하느냐, 그러면 안 된다 항의했고, 하지만 퇴장할 뿐 속수무책이었다. 거대 야당의 입법 독주가 재현됐다. 조선일보, 중앙일보 똑같죠. 입법 폭주, 입법 독주. 아유, 잘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민주당이 계속 그렇게 해. 이 프레임이 유일하게 남은 무기예요. 민주당의 입법 폭주, 입법 독주, 입법 독재, 이 프레임만이 남아있는 거예요. 얘네들한테는. 여권에선 처음부터 이 특검법 부정적이었어. 수사 대상에 대통령실이 적시된 데다가 특검 후보자를 변협 회장이 추천한 4명 가운데 민주당이 단독으로 2명을 선정하도록 규정됐기 때문이다. 수사 결과도 지켜보지 않고 특검을 추진한다는 것은 제도 취지에 맞지 않는다. 중앙일보도 좀 우는데 특검법에 맞서는 국민의힘의 모습은 무기력했다. 윤재옥은 입법 과정과 법안 내용을 볼 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심각한 건 여기서부터죠. 문제는 재의결 투표가 무기명으로 이뤄진다는 점이다. 국민의힘 의원 113명 가운데 55명이 불출마, 낙천, 낙선 등을 이유로 국회를 떠난다.
김웅처럼 최상병 특검에 찬성하는 의원이 추가로 늘어날 수도 있다. 국민의힘 낙선 의원은 오늘은 나가자는 말에 우르르 일어났으나 다음에 무기명 투표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될지 모른다. 법안 찬성 여부를 떠나 공천 과정에서 상처를 받았거나 대통령에게 불만을 가진 사람이 10여 명이 되지 않을 거란 보장이 없다. 55명이 지금 바뀌어요. 113명 중에 절반 가까이가 22대에 없어. 그럼 그 중에 열 몇 표 안 나오겠어요? 나옵니다. 이거 100% 나와요. 자, 국민의힘 낙선 의원의 본회의 불출석도 변수다. 저는 이게 굉장히 클 거라고 봅니다. 예컨대 국민의힘 의원 26명이 불출석하면 재의결 종족수가 180명으로 낮아집니다. 야권 의원만으로 재의결할 수 있다는 얘기가 돼요. 22대 국회에 입성에 실패한 영남권의 여당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5월 말에 본회의가 열리면 나는 불참할 생각이다. 이런 사람이 많을 겁니다. 안 가? 차마 찬성표 던졌다가 배신자가 누구냐 이러면 영남 지역구를 둔 사람들 중에 낙천하거나 이런 사람들은 또 괜히 찍힐까봐 안 간다는 거예요. 내가 가서 뭐해? 내가 윤석열 도와줘서 뭐해? 저거 무너지는 꼬라지 보는 게 내가 속이 더 시원한데 윤석열 붙들고 있어봤자 나한테 콩고물 떨어질 일이 없어요. 아예 없어. 경선도 안 시켜주고 아예 공천 배제된 사람, 컷오프 된 사람들은 윤석열한테 찍혔다는 뜻이거든. 거기다가 TK나 PK 쪽, 영남 쪽에서 낙천된 사람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윤석열이 살아있는 한 자기 미래도 없어요. 그런데 뭐하러 윤석열을 지키겠습니까? 근데 가서 찬성표 던졌다가 배신자가 몇 명 있다. 그러면 자기 배신한 거 아니냐라고 사람들이 의심할 거니까 차라리 안 나가버려. 아예 바빠서 안 나갔어요. 이런 사람들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의힘에서 정치하는 사람들은요, 정말 이기적인 그들의 마인드를 잘 이해하면서 추측해보면 그들의 행동 패턴이 예측이 좀 된다고요. 절대 윤석열 안 지킵니다. 그 다음이 있으면 모르겠는데 특히나 완전 컷오프 돼서 윤석열한테 찍혔구나라고 이제 취급되는 사람들은요 절대 안 도와줍니다. 윤석열 말고 다른 애가 당권을 잡든 뭘 잡든 해야 자기한테 다음 기회가 있지, 윤석열이 당권이나 이런 걸 잡고 있는 한 자기한테는 더 이상의 기회가 없다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미쳤다고 윤석열을 돕습니까? 안 도와요. 절대 안 돕습니다. 민주당은 재의결 실패해도 22대 국회에서 다시 특검법 발의해서 여권 부담감을 키우겠다는 전략이다. 중앙일보도 걱정이 태산이야. 이런 와중에 이재명 대표, 윤 대통령 범인 아니니까 거부권 행사 안 할 거야. 특검 거부한 게 범인이라며. 잘못한 게 있으니까 특검 거부하는 거라고 윤석열이 말했잖아. 윤석열은 범인이 아니지. 우리 대통령이 그런 일을 할 리가 있어? 범인이 아니니까 거부권 행사 안 할 것이다. 야, 이거 미치는 거지. 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참 머리가 좋아. 이렇게 돌려서 매기는데 할 말이 없잖아. 지금 비꼬는 거냐 이럴 수도 없고, 이걸 가지고 지금 비꼬는 거냐라고 하면 그냥 범인이에요? 이렇게 되잖아. 자, 거부권 행사 안 하겠지. 왜냐? 윤석열이 범인 아니니까.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를 하지 않을 것이다. 자, 이런 메시지가 나가면 나갈수록 윤석열이 죽을 맛이지. 근데 거부권 행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윤석열이 범인일 확률이 너무 높잖아요. 이거는 완벽한 탄핵 사유가 된다니까요. 자, 거부권 행사하면 범인이니? 라고 물어볼 거고, 거부권 행사 안 하면 범인인 게 들통이 나고. 어떻게? 완전 외통수죠, 외통수. 언론에 이 임성근 사단장 관련된 이야기들이 계속 흘러나오고 있고요. 이것도 완벽한 레임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총선 압승 안 했으면 이렇게까지 흘러가지 않았을 거예요. 총선 압승으로 공수처도 힘을 좀 받고 있고, 공수처도 더 힘을 받기 위해서 공수처에서 수사한 내용들이 언론으로 솔솔솔솔 새어나가고 있어요. 근데 이걸 가지고 뭐라고 못해. 왜냐? 지들이 늘 해먹던 거니까. 지들이 늘 해먹던 수법 아닙니까? 공수처가 언론한테 소스를 쏙쏙쏙 주고 있어. 유재현 진술이 왜 밖으로 새나가? 공수처에서 흘리니까. 근데 검찰이, 정치검찰 놈들이 늘 하던 짓 아닙니까? 그걸로 재미 많이 봤잖아. 이걸 가지고 왜 피의사실을 공표하느냐라고 하고 수사 자료들이 왜 밖으로 새어나가느냐. 태클을 못 걸어요. 태클을. 레임덕입니다. 이거 총선 압승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최상병 사건은 탄핵이에요. 바로 탄핵으로 가는 겁니다. 이거 거부권 행사하고 재의결했을 때 국민의힘에서 이탈표가 와르르 나오고 특검 들어가면 게임 끝나는 거예요. 만약에 어찌저찌 국민의힘 애들이 이상하게 윤석열을 지켜줬다? 그럼 22대에 다시 해. 다시 해요. 국민들의 여론은 더 끌어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계속 가는 거죠. 계속 가는 겁니다. 이건 탄핵으로 가는 바로 도화선이다.